은퇴 후에는 연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확 달라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금이 있는 분들은요, 삶을 계획할 수 있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요. 연금이 만약에 부족하신 분들은 그동안 모아둔 자산을 이렇게 쓰면서 굉장히 불안감 속에 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 후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연금. 여기에 대해서 OECD에서는요, 한눈에 보는 연금이라는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이 속에 나타난 우리 시니어들이 꼭 알아야 할 정책, 그리고 어떤 것들을 시니어 관점에서 보고 실천해야 될지에 대한 두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 자료에 보면요. 코로나19가 미친 영향, 또 고령화가 미친 영향, 또 연금 개혁의 추세와 전망에 대해서 아주 핵심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요, OECD의 초과 사망률, 평균의 사망률보다 높아진 것,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특히 기저질환에 계신 어르신들이 불의에 돌아가시는 경우를 우리 많이 봤는데요. 이런 초과 사망률이 OECD 평균은 약 12%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 측면에서는 연금을 받으실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금 제도가 늦게 시작됐고요. 고연령자보다는 요새 베이비 부머 분들의 연금 수령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편차를 봐야 되지만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코로나가 미친 연금의 영향은 뭐 크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를 전망해 보면 중위 연령, 아무래도 OECD는 이제 선진국에 낀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연령이 좀 높아지죠. 이런 것들이 중위값이 되는 연령이 2020년 기준으로 41세인데 50년에는 47세로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국은 10년 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 드신 분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연금을 받을 분들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려서 연금에 대해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좀 피해를 보느냐? 우리는 저출산으로 청년이 적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시작하는 시기가 예전보다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연금을 납입할 시기도 줄어들게 되니까 일할 시기와 맞물려서 미래 연금은 감소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 94% 미만을 수급하게 될 것이다라는 약간 우울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력 단절도 심한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평균 대기업인 경우에는 40대 중반, 또 일반적인 경우에도 데이터상으로 50세 초반이 되면은 심지어 퇴직을 합니다. 은퇴라는 일반적으로 아는 60세, 65세는 일부 이제 공무원이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 되고요. 대부분은 40대, 50대에 퇴직을 겪게 되고 다시 재취업을 통해서 한 두 번 정도로 해서 64세까지 채우게 되는 그러한 그 패턴을 60세까지 채우는 그러한 패턴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 경력 단절이 발생을 하게 되죠. 이러한 경력 단절을 할 경우에 연금의 수령액은 10% 이상 임팩트 영향을 받게 돼서 받을 연금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40대 초반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연금 수준이 상당히 높았죠. 그래서 그러나 그것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보고 특히 이제 사업을 하고 이런 기간의 연금 납입액이나 이걸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예전에 기대한 것보다 낮아진 것을 통해서 이런 경력 단절이 미치는 영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은퇴 연령을 보면요. 점점 높아질 것이다, OECD가. 그래서 2020년에는 64세에서 향후에는 66세로 올라갈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들도 쉽게 전망할 수 있는 일이고요. 앞으로 특히 이제 시니어들이 건강해지고 은퇴 후의 삶이 길어질 것에 대한 그런 불안감과 영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점점 정년은 늘어질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그러면 앞으로 연금 개혁의 OECD의 방향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하나는 은퇴자의 최저 생활 수준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겠다. 즉, 기초연금이라고 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소득이 적은 분들의 층을 탄탄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은퇴 후에도 기본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그런 방향 속에 방점이 찍혀져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연금 OECD 자료에 보면은 고령화 추세 그리고 정책은 최저 생활의 수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좀 조금 여유가 있는 분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회 구조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청년 세대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세대는 늘어나는 고령 세대에 비해 디스어드밴티지 그러니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늘어나게 되죠. 이때 그럼 우리가 시니어들이 할 두 가지 옵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유산 기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느 정도 자신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뭐 상위에 계신 분들은 그렇다면 특히 1인 가구로 사망하시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남은 유산들을 어떻게 이 세대의 다른 혜택을 덜 받은 동시대의 어려운 시니어들 또는 젊은 청년들에게 넘겨서 골고루 배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유산 기부에 대한 이슈가 우리가 점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전체 인구 구조상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는데 시니어들이 64세 생산 가능 인구가 끝나는 시점에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 어렵게 생활을 해서 80세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어렵게 일하는 것을 떠나서 그 일이라는 것이 주는 삶의 생동력, 활력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시니어들이 선호하는 일주일에 3번, 3시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맞춤형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그 속에서 사회가 지속될 수 있게 만드는 평생 현역의 개념을 만드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가는 것들 그렇게 함으로써 뭐 특히 요새 이제 이자 배당 소득 받으시는 상위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런 분들은 조금 연금을 좀 아깝게지만 그래도 생활의 큰 틀에서 문제가 없다면 좀 남는다면 조금 더 보험료를 내거나 연금을 더 내는 곳으로 가고요. 그 돈이 어려운 분들에게 흘러서 다 같이 불안하지 않고 다 같이 조금 행복한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들 그 속에는 유상기부라든지 또는 평생 현역이라는 그러한 끊이지 않는 소득과 그를 통해서 연금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고 연금 수령의 수익 시기를 좀 늦출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그 상생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그 시니어들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제 다 같이 함의를 찾아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것을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를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